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드디어 오다 작가가 생각하는 최종장 루피와 조이보이의 연결고리의 증거들이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최근 공개된 새로운 사실들을 풀어보겠습니다. 최종장에서 루피가 세계정부와 마찰을 빚는 방식은 결코 음지에서의 복수극이나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원래부터 그럴 생각이었어. 당장 마리조아로 간다는 선언이야말로 가장 루피다운 전개입니다. 이는 원피스 연재 내내 일관되게 묘사된 루피의 성향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과거 NES 로비 에피소드를 떠올려보면 루피는 로빈을 구하기 위해 세계정부의 깃발을 불태우며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는 행위를 일말의 망설임 없이 감행했습니다. 임펠다운과 정상 결전에서도 에이스를 구하겠다는 목적 하나로 세계 최고 권력 기관들의 한가운데로 직진했습니다. 루피에게 행동의 동기는 거창한 정의나 과거의 원한이 아니라 내 친구의 자유와 밥을 빼앗는 자들에 대한 분노입니다. 현재 사보의 행방불명, 비비의 실종, 그리고 혁명군과 세계정부의 본격적인 충돌 등 루피의 주변 인물들이 마리조아의 음모에 휘말려 있습니다. 최근 에그헤드 에피소드에서 오로성 세턴 성과 대장 키자루를 상대로 정면에서 맞붙은 건 역시 궤를 같이 합니다. 루피가 이무의 존재나 세계정부의 추악한 진실을 알게 된다면 그것은 세상을 구하기 위한 복수가 아니라 자유를 억압하는 가장 거대한 벽을 부수기 위한 직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루피가 특유의 직선적인 방식으로 세계정부와 정면 충돌한다면 여기서 한 가지 치명적인 의문이 고개를 듭니다. 과거 세계를 뒤흔들었던 전설적인 인물들 역시 막강한 힘을 가졌음에도 결국 세계정부를 무너뜨리지 못했는데 루피가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패배의 역사가 반복되는 것은 아닐까요? 조이보이와 로저는 각자의 시대 정점을 찍었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전임자들입니다. 조이보이는 800년 전 어인섬의 포네그리프에 인어공주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사죄문을 남겼고 공백의 100년을 거치며 세계정부에게 패배했습니다. 로저 역시 세상의 모든 진실을 알았지만 세상을 뒤집지 못하고 우리는 너무 빨랐다는 말을 남긴 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만약 루피가 이들과 완전히 동일한 목적과 방식으로 움직인다면 거대한 역사의 톱니바퀴 안에서 또다시 패배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단서는 샤본디 제도에서 레일리가 니코 로빈에게 했던 발언에 명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끌어낸 대답과 너희들이 이끌어낼 대답이 반드시 같으리란 법은 없다. 로저 해적단은 공백의 100년 뒤의 일조 고대병기의 진실을 모두 알게 되었음에도 행동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고대병기 포세이돈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조이보이가 예언한 두 명의 왕이 만날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로저는 물리적인 시간의 제약이라는 피스가 부족하여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루피는 시라우시와 깊은 유대를 맺었고 워노쿠니에서 플루톤의 위치를 확인했으며 본인 스스로가 니카로 각성했습니다. 시대적 타이밍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루피의 목적입니다. 조이보이나 로저가 이념적인 사명감을 띠고 있었다면 루피의 근본적인 목적은 에이스, 사보와 어린 시절 나누었던 꿈의 끝에 있습니다. 세계의 역사나 거창한 대의명분이 아니라 아직 독자에게 밝혀지지 않은 루피만의 순수하고도 엉뚱한 목적이 로저 일행과는 전혀 다른 파격적인 행동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루피는 지식을 통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인 자유를 좇아 행동하며 이 궤도 이탈이 오히려 세계정부가 예측하지 못한 변수를 만들어내어 좋은 방향으로 세상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루피가 전임자들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완벽한 타이밍 외에도 항해를 끝마칠 완벽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로저가 마지막 항해를 위해 거쳤던 과정, 즉 타해적단에서 필요한 인재를 빌려오는 전개가 밀짚모자 일당의 향후 여정에도 똑같이 필요하게 될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단 한 남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남자가 누구냐고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간과해선 안 될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미친 괴물, 이 재앙 덩어리인 로키를 과거에 누군가가 제압했다는 사실입니다. 네, 바로 샹크스입니다. 도대체 샹크스는 얼마나 강한 겁니까? 이 정도 스펙의 괴물을 상대로 어떻게 싸웠길래 그를 사슬에 묶어둘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로키의 규격의 강함을 통해 역설적으로 증명된 샹크스의 진정한 힘, 그리고 오다 작가가 치밀하게 숨겨놓은 루피와 로키,
그리고 샹크스로 이어지는 소름 돋는 큰 그림을 완벽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샹크스가 굳이 로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린 진짜 이유, 그리고 그 장소가 어디인지 듣게 되신다면 여러분은 분명 경악하실 겁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로키와 샹크스의 관계는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엘바프의 그 비극적인 사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로키는 아버지 하랄드를 죽이고 전설의 악마의 열매를 먹었죠. 1174화에서 공개된 그 압도적인 거룡의 형상 기억하십니까? 변신하는 순간 돼지가 비명을 지르고 하랄드를 마치 어린애 다루듯 찢어발기는 그 모습은 단순한 동물계 능력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스코퍼 가반과 야로루조차 경악을 금치 못했죠. 그리고 그 자리에 샹크스도 있었습니다. 샹크스는 그때 이미 엘바프의 전설이 현실이 되면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던 겁니다. 그 후 로키는 바다로 나갔습니다. 세계 정부를 향한 복수심에 불타오르며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샹크스는 그때 로키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내줬어요. 그리고 약 8년의 공백기 동안 두 사람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샹크스는 무엇을 했느냐? 바로 성지 마리조아에 잠입해 피거랜드 가문의 혈통으로서 접근하며 정부의 어둠과 니카의 능력, 그리고 원피스의 진실에 대해 탐색했습니다. 저는 샹크스가 이때 얻은 정보와 엘바프에서 본 로키의 능력을 연결해 자신이 완수해야 할 거대한 계획의 퍼즐을 맞췄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운명의 6년 전, 샹크스는 다시 로키를 찾아가 그를 제압했습니다. 로키는 당시 현상금 26억이 걸린 정부조차 손을 못 쓰는 제해급 해적이었습니다. 그런 로키를 샹크스가 힘으로 찍어 누르고 엘바프의 아담나무에 묶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샹크스가 로키를 죽이지 않고 봉인만 했다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옛 정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샹크스는 알았던 겁니다. 로키의 그 파괴적인 힘이 훗날 조이보이, 즉 루피가 나타났을 때 반드시 필요한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최근 루피가 봉인에서 풀려난 로키의 등에 타고 등장하는 장면,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오다 작가의 치밀함에 전율했습니다. 루피는 태양의 신 니카, 그리고 로키 역시 스스로를 태양의 신이라 칭했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저는 이 둘이 하나의 세트라고 봅니다. 로키의 힘은 파괴입니다. 천재지변을 일으키고 모든 것을 부수죠. 반면 루피의 니카 능력은 상상과 창조,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입니다. 파괴만 있는 힘은 재앙이지만 그 힘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보모의 힘이 더해진다면 그건 세상을 바꿀 거대한 동력이 됩니다.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이미 와노쿠니에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루피가 카이도우의 뱃속에 들어갔을 때의 장면 말입니다. 루피가 뱃속에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자 청룡인 카이도우의 몸도 같이 고무처럼 늘어나며 둥실둥실 떠올랐습니다. 당시 야마토와 모모노스케, 심지어 카이도우 본인조차 용의 몸이 왜 고무처럼 늘어나냐며 당황했었죠. 이것이 바로 복선이었습니다. 니카의 각성 능력은 주변 생물에게도 고무의 성질을 부여합니다. 루피는 로키라는 거대한 용을 자신의 상상대로 변형시키고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겁니다. 로키가 내뿜는 번개? 루피는 고무라 통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상성, 완벽한 파트너. 샹크스는 6년 전 로키를 제압하면서 이 미래를 내다본 겁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니카가 나타날 때까지 넌 기다려라.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와노쿠니에서 루피의 숲에서가 하얀 니카의 모습으로 바뀌자마자 샹크스는 슬슬 가지러 가볼까? 원피스라고 선언하고 엘바프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묶여있는 로키에게 무언가 속삭였죠. 로키가 말했습니다. 난 샹크스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샹크스는 로키에게 자신의 다음 목적지를 알려준 겁니다. 루피가 엘바프로 올 것을 알았고 루피가 로키를 해방시켜 그를 탈 것으로 이용해야만 갈 수 있는 곳에 샹크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샹크스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감히 샹크스가 하늘에 있다고 추측합니다. 단순히 높은 곳이 아니라 일반적인 항해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비행 능력을 가진 거대한 용을 타야만 갈 수 있는 미지의 영역. 샹크스는 루피에게 마지막 시련을 준 겁니다. 나를 만나러 오려면 엘바프의 신화적 존재인 로키를 길들여서
하늘로 올라와라. 배로 바다를 건너는 것은 해적왕의 자질 중 하나였지만 이제는 하늘까지 정복해야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샹크스는 항상 루피보다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루피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거나 봉인해 두었죠. 로키를 죽이지 않고 살려둔 것도, 갸반에게 루피를 부탁한 것도, 코롬에게 루피의 이름을 각인시킨 것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한 빌드업이었습니다. 샹크스는 루피와 로키, 이 두 태양의 신이 만나 세계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 로키의 그 말도 안 되는 강함은 그를 제압한 샹크스의 무력을 증명함과 동시에 그 힘조차 자신의 계획 안에서 장기말처럼 다루는 샹크스의 지략을 보여주는 장치였던 셈입니다. 샹크스가 있는 곳, 그곳이 라프텔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 될지 아니면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또 다른 장소일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루피는 이제 로키라는 날개를 달고 샹크스가 기다리는 가장 높은 곳으로 향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최종장에 돌입하면서 주인공은 루피와 샹크스의 포커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검은 수염의 존재조차 잊게 만들 정도로 오다 작가는 샹크스와 루피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제 검은 수염이 기다려집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한다고요.